자, 시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렸던 건 여기 우리가 11월 달에 14,000원, 14,200원에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올 때 여기 이평선 만날 때 12% 수익이 한번 챙겼고요.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14,000원에서 13,800원대에 사가지고 15,000원대에 팔면서 또다시 8%에서 9% 수익을 냈고요. 다시 떨어질 때 다중바닥이다. 이제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15,500원대에서 약 13% 수익을 냈고요. 또 한 번 떨어질 때 추가 매수 더 담아라 팔아먹은 거 물량 채워라 했는데 올라올 때 17,000원 찍던 날에 전량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제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이 더 빠질라나 봤더니 아직은 아니어서 내일과 모레장을 보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추가 조정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다시 살 생각이고 시장이 달린다에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내가 꼭 중소형 종목을 해야 되고 대형 종목을 해야 되고 개별 종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오르는 폭의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마땅한 종목을 못 찾겠다 할 때는 전 ETF 거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1억 원어치 샀다 팔으면 보통 증권거래세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붙어요.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가 한 5만 원 가까이 붙고 4만 몇천 원 붙으니까요. 그러면 한 번 왕복 거래할 때마다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종목이 아닌 ETF를 거래하게 되면 주식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왕복거래 하루에 한 번만 한다고 계산하시더라도 단타를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해라고 생각해도 한 달이면 거의 한 550만 원, 600만 원 절약할 수 있으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들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종목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느냐? 별로 그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ETF가 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입니다. 얘는 미국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나고요. 달러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제가 5,000원에서 5,100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사세요 이야기하고 5,300원대에서 일부 팔아먹고 지금 눌림을 이용해서 쌍바닥 매수하고 가고 있어요. 저는 뭐 얘기했냐면 여러분께 작년에 제가 여름부터 어떤 얘기했을까요? 달러가 강달러를 만들고 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 올해 누가 되든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꽤 강세장이 될 거고 동시에 미국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 내내 한국장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도움을 될 것이고요. 우리는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팔아가지고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10% 올라버리면 나는 9천만 원 받는 겁니다. 1억 받아야 되는데 11% 손해가 나겠죠.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0%가 떨어지면 나는 원화로 평가 이익을 10%를 벌 수 있게 됩니다. 주가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영업이익이 10% 올라갔는데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인버스를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아마 미국 달러 인버스는 5,700원에서 6,0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한 2달 정도 조정시마다 계속 모아오셨던 것을 오늘 좀 일부 팔고요. 나머지 한 5,700원에서 6,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 팔자라고 할 생각이니 그 자리까지의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력이 2등입니다. 제가 여러분 차이나 가지고 굉장히 대박을 쳤던 것은 예전에 작년 여름이었죠. 저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 2,800원 찍던 날에 다 팔아버리고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 찍는 걸 확인하고 나서 1,800원 사라, 1,900원 사라, 2,000원도 좋다, 2,100원만 넘지 않게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2,900원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절반을 차익 실현합니다. 자, 여러분 국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국력의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기로 1, 2등을 다투죠. 2023년, 24년은 인도가 1등이고요. 지금 중국이 2등이고요. 그전까지는 쭉
중국이 전 세계 짱을 먹었습니다. 계속 1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구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생산인구, 노동인구죠. 내가 일을 시켜서 월급 주고 그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의 노동인구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이나 머니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주말에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한국말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전부 중국말이에요. 일본말,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우리 신세계 본점에 가고 롯데 본점 2개 갔었거든요. 갔더니 롯데는 거의 중국 같아요. 신세계는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리고 홍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홍대 갔더니 중국 관광객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본인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어딜 지나갈 때마다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아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이요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거고 서민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자 인구, 소위 말해 그 인구의 10%라 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6억이랍니다. 16억, 비공식 인구만 16억에 가까운데 10%면 1억 6천인데 우리나라는 5,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에 3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쪽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국력의 파급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인구가 많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본인데 일본의 차이나 자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화교계, 이 중국계 자본은 왜냐하면 굉장히 악착같이 장사하고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고 돈이 많다. 일단 선진국의 조건에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군사력인데요. 전 세계 군사력에서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인구, 그다음에 자본, 군사력 3개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모자랐던 게 뭐냐면 기술력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운영하는 시황방에다가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이런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주도 산업 섹터 8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가 전부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자동차가 1등, 2등을 하는 나라인데 반도체가 따라잡혔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 그러면 중국산 그러면 싼 거고 영 못한 거고 쓰다 버려야 되고 고장 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방하고 늘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보는 거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익이 나는 곳이 그게 내 가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전 세계 2위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주가 수준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트럼프랑 계속 관세 정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중국이 지금보다 국력이 떨어질까요? 더 발전할까요? 저는 무조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 있지, 군사력도 있지, 기술력 있지, 인구, 생산인구, 소비인구 무지하게 많지 어떻게 이 국력이 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면요. 내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기회가 되잖아요. 외국 나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들 저기 재벌 아들들 보시면 아들 딸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미국 가 있네요. 다 유학 가 있네요. 연예인들 돈 많으신 분들 건물주 분들 보면 자녀들 다 어디다 유학 보내나요? 미국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중국하고요. 인도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배우면 반드시 국가로 돌아옵니다. 인도 사람들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 나라 가서 자기의 나라의 발전에 나는 이바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대가 됐네요. 돈 좀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고 한국 싫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앞으로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 중에는 사실 중국하고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이 4개 시장에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성장 가치가 높은 나라는 어쩌면 중국과 인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조정시마다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1,200원, 1,300원대 사가지고 제가 2배 정도 수익 내고 팔았고요. 아침에 작년
이제 여름이었죠. 여름에서 해가지고 가을에 9월 달에 최고점 팔 때도 수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정시에 샀던 것이 이미 40%가량의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은 올 차익 실현했습니다. 나머지 수량은요. 2,500원 깨지면 전량 던지시고 안 깨지면 버텨볼 생각입니다. 만약 2,500원 깨진 다음에 싸게 살 기회니까 조정 이용해서 또 한 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뭐 하시냐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수 관련 종목들 섹터별 ETF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절대 안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매수하는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정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만 하시면 손해 절대 안 나니까 이런 섹터에 투자하시는 걸 여러분 좋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